예, 7월 2일 저녁 지금 한 8시, 7월 2일 벌써 9시 반이 됐네요. 저녁 잘 드시고 우리 메타움의 모든 가족분들 TV 시청하고 있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그 우리 신라 시대에 작은 그 3cm 되는 이렇게 금박 정말 이 콩알 만큼 이렇게 흙과 같이 이렇게 뭐 파달만 하다고 그래 이렇게 뭉쳐 있는 거를 6개월 동안 정말 그걸 어떻게 그걸 펴겠어요. 그래서 펴니까 거기에 어, 아름다운 그 원앙이 아니고 비둘기라고 표현을 하던데 음,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그릴 수 없는 그러한 어, 비둘기 평화를 상징하죠. 그런 두 상이 마주보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게 이제 두 개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20m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참 그 우리 고고 하시는 분들 존경스러워요. 그 20m나 떨어져 있는 요렇게 파달만한 것을 그 흙 속에서 찾아내서 6개월 동안 펴서 보니까 양쪽이 맞춰 보니까 이게 한 몸이었던 겁니다. 정말 그 1300년 뭐 1400년 이상 땅속에 묻혀 있다가 지금에야 뭐 물론 몇 년 전이지만 나와서 그렇게 또착 마주쳐서 전 놀라게 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그런 유산에. 근데 그 뉴스 보면은 참 어이가 좀 없는 게 그 앵커가 나레이션이 페르시아 기법을 뭐 어떻게 원용한 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제가 그걸 보고 참 어이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는데 그게 페르시아 기법인지 우리 신라 시대에서 먼저 해서 페르시아 건너갔는지 그걸 누가 밝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역사를 그 배우는 기본 자세라든지 서울 중심 그러니까 경주에 한 번도 안 와보고 하는 소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참 그 경외스러운 장면을 보면서도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경주 고향에 다녀왔는데 조금 전에 이제 도착하고 샤워 하고 지금 지금 유튜브를 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어머님 모시고 경주 동국대학교 병원에 가서 이제 어, 1년에 한 번씩 그 원자력에서 그 한수원이죠.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이제 지역 노인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경주 동국대학 병원에다가 이제 무료 그 하거든요. 검진을 하게끔 하거든요. 돈을 대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지역 그 노인들의 복지 차원도 있지만은 경주 동국대학교에다가 예산 보태 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뭐 사람들은 지역 복지다 뭐 노인네들 무슨 어 그거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경주 동국대학교에 그러니까 보조하는 형태거든요. 이게 원래 행정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지만은. 근데, 그래서 이제 뭐 결과가 나온 거를 저보고 보러 오라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거기 병원에 전화해서 뭐 뇌도 안 좋으니 뭐 가슴에 뭐 멍울이 있니 또 어디가 안 좋으니 어디가 안 좋으니 하면서 뭐 지금 내일 모레 90 뭐 바라보는 그런 어머님한테다가 뭐 안 좋은 소리를 엄청 한 거예요. 전화로.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직접 전화 왔길래 참 답답해서 참 답답합니다. 그 아가씨 뭐 아가씨인지 뭐 수간호사인지 몰라도 그 90 뭐 그 내일 모레 90인 노인네한테 그런 소리 해가 뭐가 좋을 게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럼 지금 뭐 당장에 뭐 문제가 있으면 뇌 수술을 할 거예요. 아니면
뭐 문제가 있으면은 뭐 수술을 할 겁니까? 그런 소리 왜 하냐고 내가. 암 환자가 그 옛날에는 그 암 환자가 진단을 받으면은 가족들 모시고 오라 해서 암 환자한테 얘기 안 하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나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간 게, 어머님 그래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니까 이제 신경과 의사가 뇌 사진을 쭉 보여주면서, 아이고 뭐 그 뇌 그 뭐 90, 내일 지금 88,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보니까 뇌 사진에 뇌 이제 가 쪽은 약간 이렇게 뭐 동맥경화라든지 이제 말초라고는 하기 이제 중심이 아니고 가 쪽은 이렇게부터 이제 이렇게 혈액순환이 좀 안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끝에서부터. 근데 중심에, 뇌 중심에는 아주 선명하게 막 혈관, 혈액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아이고, 기억력은 60대입니다. 그리고 뭐, 어, 치매 올 일은 없겠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뭐 약 처방을 뭐 해드릴까요? 뭐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하길래 제가 혈액순환 계통 같으면은 지금 어머님이 당뇨 지역 그러니까 병원에서 당뇨 제가 머리가 그 약을 드시고 계시니까 아마 그게 혈액순환 계통에 약도 안 넣겠습니까? 그거 한번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니까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데 하면서 그 처방전이. 그래서 뭐 그래 얘기 아마 그럴 것 같다고. 뭐 당뇨 있는 분들한테는 혈액 개선제를 분명히 뭐 어, 넣으니까 처방을 하니까 그럴 것 같다. 그러면 뭐 그 저 처방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거기 약을 드시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나오면서 엄마한테 아이고 참 시간 나가지고 그래 엄마가 뭐 이래 오는데 비도 오는데 이러길래 제가 어머니한테 그래도 잘 왔잖아 뭐 60대 그라이 기분 안 좋으나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그는 이제 예, 뭐 개인적인 얘기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바이오나 건강에 대해서 제가 뭐 한 3, 40년 그게 종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해보면서 꼭 이제 이 점은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제 경험이 있어요. 어떠냐면은 어머님이 한 10년, 한 2014년이니까 13년, 4년 됐으니까 뭐 한 지금으로 한 10년 넘게 이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한참 바쁘게 서울에 와서 있고 뭐 일을 뭐 준비하기 위해서 참 바쁘게 뛰어다닐 때서 어머님이 이제 겨울에 누워가지고 한 달 동안 안 일어나셨다 하고 이제 아버님이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렇게 안 일어나시면 뭐 일어나기 싫고 뭐 귀찮아서 안 일어나시는가 싶어서 뭐 동생이 그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 하니까 동생이 이제 가니까 어머님이 이제 하체를 못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와서 그냥 세우니까 넘어지고 못 일어난다. 이래서 그 포항에다가 이제 입원을 시키고 뭐 어디 허리 잘 안 되는 뭐 정형외과 쪽에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사진을 다 찍어 놓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내일 수술을 잡아놨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참 바빴더니만 자식된 도리로 이제 그날 밤에다가 이제 제가 대구 와서 차를 몰고 이제 새벽에 어, 포항으로 간 겁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오전에 수술 일정을 잡아놨는데 제가 의사 보고 상담을 했어요. 상담 신청을 해서 그래 사진을 한번 보자. 이래서 이제 사진을 보면서 그 상태가 어떠십니까? 이럴까 이제 허리가 이런 식으로 좁혀져서 그래서 허리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은 좀 다르다. 허리가 어, 사실 이렇게 80 넘으면 노인네를 이렇게 허리 쫙 찍어 보면 뭐다 이렇게 조금씩 다 이렇게 협착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예, 눌려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플 경우에는 허리 수술할 경우에는 환자가 통증을 상당히 느껴요. 허리가 아프다고 이렇게만 움직여도 아프다고 저렇게 움직이는데 어머님은 통증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허리가 아닌 것 같다. 물론 허리도 안 좋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미루차.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내 생각은 이것이 신경이 마비가 돼서 통증을 못 느낀 것은 목에서 눌린 것 같다. 그래서 음,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자.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수술을 안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어쨌든 수술하고 난 뒤에 누가 보호자가 없으니까 내가 대구로 옮겨가겠다 하고 이제 옮겨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병원에 가서 제가 이제 의사 상담하면서 제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하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의 신경이 눌리면은 통증을 못 느끼고 이걸 알고 꼭 이제 경우의 수가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실수를 안 하도록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경험이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목에 눌리면 하체가 이렇게 불편하면은 환자가 통증을 못 느껴요. 신경에서. 그럼 허리가 눌리면은 계속 아프다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한테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보자. 그리고 이 여사가 좀 젊은 의사예요. 그래서 제가 맞는 것도 하면서 바로 며칠 내로 제가 수술 날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목 수술을 한 거예요. 목 디스크 수술. 앞에서 한 번 하고 일주일 뒤에서 한 번 하고 괜찮아졌다. 그 정도 보기보다 체력이 강하시다 하면서 또 앞에서 한 번 일주일 뒤에 더 하자 하더라. 그래서 완벽하게 하고 이제 재활해서 이제 지금은 뭐 이상이 십몇 년까지도 뭐 아무 소리 안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그것도 꼭 한번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서 캥기면 이제 의학 정보니까 그러니까 제 경험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그렇게 갔다 오면서 뭐 저는 고향 가면은 이제 제 고향이 어디냐면은 토암산 넘어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는 이제 뒤로는 토암산이 있고 이제 앞으로는 그 어일이라고 이래서 이제 해가 뜨는 이제 고기가 많은 그런 고기어자에 날일자를 씁니다. 그 강이 흐르는 강이 이제 우리가 실제 말하면 이제 대종천 그리고 에밀레종이 이제 빠졌다고 하는 문무대왕 앞에서 그 큰 천이 이렇게 흐르는 곳에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작은 마을인데 그게 이제 우리 뭐 지명이 서문회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그 서물골짜기라 그러죠. 서문회. 그 골짜기가 아주 많아요. 20개가 넘어서 그걸 일제시대 때 이제 발음으로는 이제 일제식 발음으로는 20천 그래서 입천이라고 이제 서물 입자 이제 열십자 이렇게 두 개 서물 입자가 있어요. 이렇게 씁니다. 한 번에는 그 내천자 이래서 입천이라는데 이제 거기서 태어났는데 거기 이제 지명이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몇 년이죠 우리가 지역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게 원래 양북면이었는데 변양자에 이제 북녘북자로서 양북면이었는데 이제 스토리텔링이나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문무대왕면으로 바뀌었거든요. 문무대왕면. 그 지금은 이제 그게 경주시 문무대왕면으로 이제 명칭이 행정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주로 우리가 한가에서 나오는 찬기파랑가 뭐에 이제 그 실질적인 그 뭐라 충담사입니까? 그 스님인지 모르겠 찬기파랑가의 실질적인 무대거든요. 거기가 화랑들이 냇가에 뛰고 바닷가로 가고 이제 토암산을 넘어서 동산령을 넘어서 이제 그 바닷가로 또 해양 가면서 이제 1호 천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 토암산 이제 서북 쪽으로 흐르는 강이 형산강이에요. 형산강. 그러니까 경주를 쭉 해서 포항까지 가서 이제 영일만으로 빠지는 것이 이제 서북 쪽으로 가는 토암산. 이게 이제 형산강이고 남서쪽으로 이렇게 쭉 이제 빠지는 강이 이제 물론 이제 지류는 저쪽에서 내려오는 지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두동두서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내남 두동두서를 거쳐서 울산으로 빠지는 길이 이제 그게 이제 울산의 태화강의 상류 지류죠. 그리고 이제 동남쪽으로 흐르는 이제 강이 이제 대종천이라는 천이고, 이게 이제 동북쪽으로 또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천을 빠져서, 그러니까 이제 오사를 거쳐서 오천을 빠져서 포철 그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오천 포항 부대, 제가 근무했던 그 해병대 부대 앞을 지나서 이제 쭉 이제 어 저기 포항 포철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엄청 수해가 나가지고 포철이 물에 잠겼을 때 이제 그게 범람해서 다 포철을 밀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거기에다가 포철을 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비껴져야 되는데, 그 강이 사실은 옛날에 전부 다 1호 천리길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일천, 그러니까 대종천이고 저쪽에는 오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까마귀 오자를 써서 여기는 오천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날일자를 써서 고기 어자 날일자를 써서 이제 어일천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게 이제 그 창기파랑가의 그 구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양주동 박사님은 이게 모르지 않습니까? 지역명을. 그래서 그 1호 천리를 다른 걸로 표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게 일천과 그러니까 어일천과 저 오천, 오천의 그 천리길, 그 강바를 뚫으면서 그 이제 강을 넘고 돌면서 화랑들이 그 기상을 훈련하고 그 기상을 그 했던 그런 옛날, 그 정말 1500, 1600, 1700년 전에 그 기상이 느껴지는데, 그 지명을 모르니까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이두 뭐 향찰로 풀이한다면서 이렇게 해놨던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참 답답한데, 그 기중한 금박 1300, 400년 전에 1500년 전일 수도 있거든요. 그 금박 그 세계적인 세공품, 사실 큰 거보다 이 작은 게가 더 힘들잖아요. 우리가 배 만드는 것보다도 지금 반도체 만드는 그런 기술, 그보다 더 정말 몇 나노가 더 힘드는 건데, 그걸 벌써 1500년 전에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손으로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음, 지금의 반도체 기술을 하는 원천 기술이 되는 손기술이라고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뭘 안 알리면서 뭐 페르시아에서 왔는 뭐 기법이 었자고요. 이런 때 제가 화가 확 나더라. 있는 것도 어떻게 그죠? 그냥 입에 떠먹여 주는 것도 못 떠먹여 내뱉나 우리의 지금 역사관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갔다가 황남대총, 그러니까 천마총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걸 들러서 점심 먹고 오름 갔다가 김춘추 묘가 있는 서학이 있어요. 서학 이러면 이제 김춘추 제일 밑에 태종 무열 왕릉이 있고, 그 위에 자기 선대 조상들의 묘를 쭉 두세 개를 더 세워놨거든요. 그 서학 이제 거기를 들렀다가 이렇게 대구를 오니까 오늘 하루가 다 갔는데, 뭐 하루 힐링하면서 우리 조상의 그런 의리 숨기 있는 그런 골고루 제가 다 들르고 오늘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게 현실 세계의 집이거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쪽 제가 그 현실 세계 여기 있는 것이 인터넷 세상 아니나 뭐 다른 지금 들어가면은 다 그게 가상현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뭐 메타버스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되지만, 또 주고가 땅 속에 들어가면 다 이래 되는 거예요. 또 네, 재생하면은 그죠? 땅 속에 들어가면 또 생명이 태어난 것,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생명이 탄생이지만은 지구에 있다가 다시 들어가면은 사람 전부 다 또 이게 그 땅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묻힌 그 장소, 뭐 묘 이런 뭐 우리 유물들 전부 다 그게 앞으로 이게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이런 세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거가 이미. 그래서 제가 역사 얘기도 자꾸 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아, 사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 그게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은 음,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유산 또 우리 조상들의 어를 전 세계로 알린다는 기치로 참 무엇을 테마로 잡을까? 사실 제가 역사학이라든지 이런 증명되지 않은 일을 말했을 때 상당한 반대 의견에 또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우선 현실적으로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익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우선 현실적으로 가장 내게 맞는 방법이다 해서 제가 그 일을 이제까지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동보감이라는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가 신라 시대, 과야 시대 아니면 그 2000년, 3000년 전에는 일을 제가 얘기를 한다면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가 현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1570, 1600년도 정도 되니까 가장 가까이 그러고 나머지 또 1900, 1800년대, 1900년대 실용정신, 통학정신 이런 거와 밀접하게 우리가 갖는 있는 것을 무슨 테마로 그래서 증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보감이란 브랜드를 제가 만들고 같이 이거를 하게 된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가까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더 멀리, 더 멀리, 더 멀리 원초적인 원뿌리까지를 앞으로 밝혀서 우리의 위대한 그런 또 물려준 유산들을 전 세계로 알리겠다 하는 것을 결심하고 이렇게 왔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제가 금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금이라는 문화를 우리 조상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어, 전 세계로 알리는 금본위 문화를 알리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문헌에 의하면은 신라 시대 때 경주 그에는 금이 널렸다 했거든요. 예. 뭐 지나가는 개도 금을 차고 다녔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어, 그렇게 금이 많이 나는 쪽이고 뭐 그게 신라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 지역만 그 주변에 그 김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아주 바닷가 있는 모래 쪽에 금이 그 당시에는 뭐 땅을 파서 채취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게 집산으로 다 모여서 이제 그런 문화를 이루는 계기가 됐는데 그 외에 제가 이제 그 아까 형산강이나 뭐 아까 태화강이나 뭐 이런 또 낙동강도 거기서 출발을 해요. 청도에서 이렇게 청도 밀양 이렇게 해서 또 뻗어나가고 또 그 낙동강이 영천에서 그 금호강을 이뤄서 낙동강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삼지류가 지금 거기서 형성이 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문화들이 그쪽도 또 들어오거든요. 그 문화가.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집권하는 기반이 되어서 그 많은 그 나를 모았어. 그러니까 나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 이렇게 다 해요. 사로, 그 사로, 뭐 또 뭐 편안한 데 있는 것은 안나, 알로 뭐 이렇게 말하고 뭐 강가에 있는 것은 가로, 가라, 가야 뭐 이렇게 표현하고 또 저쪽에 어디 밭에 있는 거는 그는 야로 뭐 이렇게 표현하고 또 저쪽에 상주라든지 저 산에 있는 뭐 이런 거는 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지역에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하는 대명사 그러니까 지역명이 아니고 어떤 대명사격이라고 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 언어라는 것은 뭐 해안가에나 이런 데 있으면은 뭐 어디 나 뭐 이렇게 뭐 가해 뭐 이런 그래 그 가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비탈에 있다 산에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서 뭐 그것이 하나의 나와 나로 서는 것이 이게 나라의 어원의 기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라라는 것은 어떤 통일된 게 아니고 그러한 나들이 이제 새로운 문명 시대로서 하나로 결합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제 중심으로
신게 되는 것이 이제 신라 새로운 나라라고 이렇게 되고 그 기반이 그 전에가 사라였다. 그 지역은 사라로 불리었다 하는 것이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모든 금문화가 모여져서 그, 그 왕조의 성이 또 금이 되고 또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토착 세력의 우두머리가 또 김씨가 되고 그것이 이제 김유신으로 대변되는 거고 김춘추로 대변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 나라에 내가 원래 본 고향도 김해라는 김자를 써주고 또 내가 새로운 세력의 그런 패권을 장악한 김춘추 계열은 그걸 금성이라고 또 써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해양 세력의 금을 통한 해양 세력의 우두머리 그 김유신 그리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금성이라고 얘기한 것 그거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은 이제 군주로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군주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금성이라는 이제 별성자를 써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양대 세력이 이제 이 신라의 중추 세력이 되면서 삼국을 통일하는데 그 순간, 지금의 역사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김춘추의 힘보다는 토착 세력의 킹인 김유신의 그런 영향력이 훨씬 컸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로 나와요. 왕보다도 삼국사기에 신라의 왕보다도 훨씬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김유신을 뭐 일대기를 다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토착 세력의 우두머리가 김춘추는 이제 북방 계열에서 내려온 세력의 우두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명을 받고 왔을 수도 있어요. 역사에서 그쪽에 당나라 쪽에는 누가 정동으로 가라. 그러니까 관리로서 그렇게 해서 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럼 결국은 그 김춘추의 아들들이 김범민은 그 신라의 왕이 돼서 김씨 왕권을 창출하지만은 그 아들인 김인무는 그러니까 김범민 이제 문무왕의 동생은 당나라에서 고위 광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러면서 신라의 파견도 오고 이렇게 그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체 사학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역사 냉정히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런 것은 뭐 우선 뭐 제가 하는 얘기고 결국은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많던 금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그 많던 금. 네? 그 많던 금. 네. 그 금문화가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우리가 일제 36년을 겪으면서 그리고 일제 36년 전에 몽골 후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말이죠. 고려 말에 100년을 몽골의 어, 지배국가로 식민국가로 살았거든요. 고려 말에 아니 그러니까 고려 뭐 후반기에 그러니까 무신 정권 이후에 뭐 충이라면은 충 무슨 만 이렇게 전부 다 그 몽골 그 원나라에서 지명한 관리단 말이에요. 충자가 그러니까 왕이단 말이에요. 부마국이란 말이에요.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탈을 해갔겠습니까? 예, 역사가 기록을 안 하고 그저 있어서 그렇지. 그게 수많은 그 우리의 그 할머니들 처녀들이 1년에 몇백 명씩 공양으로 바쳐지고 그러한 역사가 고려 말의 역사거든요. 예, 고려 말의 역사거든요. 저는 고려 후기 역사를 전공이라고 얘기를 하긴 그런데 대학에서 이 고려 후기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 고려 후기 역사에 저명한 분 정석종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국사학에 보통 국사는 대학 1학년 때 뭐 그냥 기본을 하고 끝내는 거예요. 보통 인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고려 후기 역사를 공부를 좀 해야 돼. 왜 신라의 역사라는 것은 기록의 역사를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신라 이전의 역사는 삼국사기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삼국유사나. 예. 그거는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내가 내가 고향이 거기니까 거기서 체득한 그런 것을 보고 내가 내 나름대로 어,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 거고. 고려 후기 정도 되면 이제 기록의 문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 1130년대 정도 돼서 삼국사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삼국사기는 고려의 그 기록 문화거든요. 그게 한글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된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일련의 삼국유사는 사실은 상당히 민족사관에서 쓴 게 아니에요. 일련이 스님이니까 우리가 삼국유사를 볼 때는 그것이 뭐 민족사관의 형태로 삼국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하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그게 원나라에 우리가 부마국으로서 원나라 중심의 몽고 중심의 사관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원나라를 사대하기 위한 사상을 비바탕에 깔면서 그 삼국유사를 쓰는 거거든요. 일련이 다 썼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삼국유사는 어, 우리가 몽고군의 그 우란 알타이 계열의 몽고의 핏줄이다. 그리고 당군 부여 고구려 부여 고조선으로 해서 그게 전부 다 몽고의 역사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 민족이 거기서부터 뿌리를 내려서 온 거라는 것을 그 국민들한테 심어주기, 백성들한테 심어주기 위한 사관을 가지고 쓴 건데 그걸 우리는 역사책에서 지금까지 음, 우리가 몽고의 후예, 머성 후예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우리가 고조선의 후예인 것, 후예라는 것을 우리 민족 사관 형태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그게 우리 땅입니까 지금? 음, 고려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탈해간 역사의 증거들이 남아 있는데 아직도 그런 사관에서 우리가 그런 민족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하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떠드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건방 문화를 신라가 꼽힌 건방 문화를 뭐 스키타임 뭐 아니 페르시아라는 말을 쓰고 앉아봤나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질 않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사과하러 사실은 고향 제가 대신 그분들의 사과를 하고 그 조상들의 그런 답답하신 원혼들을 저나마 가서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사실 내려간 거예요. 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저는 그런 역사와 또 하나는 뭐냐면 일제 36년간의 역사에서 우리나라 뒤틀려진 역사가 엄청 많아요. 그럼 그 많은 금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 다음에는 일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일제가. 예, 우리나라가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금을 패간 것이 우리나라가 1300년 동안 케아대를 그 양을 일제 36년도 그게 뭐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은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금이 우리 민족이 전 1300년 동안 이용해야 될 그런 금들을 일제가 황금백합작전이라는 그러한 정말 어마어마한 금을 동남아부터 다 중국 땅부터 한국 땅에 걸 다 모조리 쓸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작전의 역사에서 우리가 1300년 동안 수탈된 그런 우리 문화재와 그리고 금들을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아는 음, 그 땅에서 태어났는 후손으로서 제가 어떠한 심정으로 이것을 하게 됐는지 예? 숨죽이면서 제가 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걸 찾을 길은 지금 가서 뺏을 겁니까 우리가? 예? 땅 한 평도 못 받는 땅 한 편 문화재 반환을 시킬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뭐냐? 미래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이 메타버스 시대에 블록체인으로서 우리가 디지털 금을 패권을 우리 민족이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우리 조상들의 분이 반이라도 풀리겠다 하는 심정으로 제가 이것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금을 분명히
저희 민족이 또 우리 조상들이 그 모든 안타까운 심정을 몰아서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묵묵히 그렇게 가는 겁니다.